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49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함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하면서 함수라는 문법이 어떻게 등장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치중하기보단 어떤 흐름인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설명하는 문법은 다음 강의에서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에서 프로라는 것은 미리 또는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펫이라고 하면 미리 플러스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 예언자라는 뜻이 되고요. 프로시드라고 하면 앞으로 플러스 가다의 합성어가 되어서 나아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뒤에 있는 그램이라는 뜻은 작성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 즉시, 즉석으로, 바로, 순간을 작성한 것이 되어서 순간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미리 플러스 작성된 것이 되어서 미리 작성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커피를 내리고 일을 하고 유튜브를 녹화하고 산책을 하고 잠을 잔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것도 미리 작성되어 있는 하루 일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이외에도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루한 일상의 틀이라는 형태로 틀을 나타내는 루틴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일을 하는 절차라고 해서 프로시저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메서드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코드 전체를 프로그램 또는 루틴 또는 프로시저 또는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이 프로시저와 메서드는 조금 다른 용어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코드 전체를 나타낼 때는 현재에서는 프로그램과 루틴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케이크를 먹는 프로그램, 루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케이크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케이크의 이름은 당근 케이크이고 남은 무게는 300g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크라는 음식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혼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0g씩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를 50g만큼 자르고 이 케이크를 먹는다 라고 간단하게 출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케이크를 모두 먹었기 때문에 케이크의 남은 무게를 50g만큼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남은 케이크의 무게는 케이크의 남은 무게이다 라고 출력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케이크는 전부 300g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코드를 6번 반복해서 입력을 해야 저 케이크 하나를 모두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드를 간단하게 실행해보면 오른쪽과 같이 케이크의 무게가 쭉쭉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 0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이 케이크 전체를 먹는 프로그램에서 또 부분적으로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프로그램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이 작은 프로그램, 작은 루틴을 전문적인 용어로 서브 루틴 또는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녀석도 절차와 방법은 맞기 때문에 절차 프로시저 또는 방법 메서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이 녀석은 또 이후에 다른 용어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작은 코드는 서브 루틴과 서브 프로그램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자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서브 프로그램, 서브 루틴인데 이 코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쓸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어떠한 변수에 한번 넣고 이 변수를 어떻게 실행하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면 조금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 라는 문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def라는 키워드입니다. def를 입력을 하고 뒤에다가 이름을 입력을 해주신 뒤 괄호 열고 닫고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 서브 프로그램, 서브 루틴이 하나의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는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름 뒤에다가 이 괄호 열고 닫고만 붙여주시게 되면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전의 코드를 훨씬 더 짧은 형태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 초창기에 등장한 서브루틴 문법입니다. 그런데 케이크를 조금 더 크게 잘라 먹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50g이 아니라 100g을 잘라 먹을 수도 있고 150g을 잘라서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서브루틴 문법
문법은 이러한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변수를 활용해서 함수 내부에서 다른 코드가 실행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변경하게 되면 먹을 양을 임의로 지정하면서 50g 먹고 싶을 때는 50g 먹고 100g 먹고 싶을 때는 100g을 먹고 다시 50g 먹고 싶을 때는 50g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하면 100g만큼 자르고 100g을 먹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코드에서는 이 전달해야 하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전달해야 되는 변수가 많아진다면 서브루틴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코드가 쓸데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 코드를 어떻게 하면 더 짧게 입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문법은 함수를 실행하는 쪽에서 이 값을 입력을 하고 이 변수를 이 괄호 내부에서 받으면 어떨까 라는 문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방금 전의 코드와 이 코드는 같은 코드입니다. 그런데 코드가 한 줄이나 줄었죠. 전달해야 하는 변수가 더 많아졌다면 더 많은 코드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법을 처음 만들고 이 개발자들이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기분이 너무 쩔고 기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변수는 그냥 변수가 아니다. 그냥 변수 일반적으로 variable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건 variable이 아니다. 이건 매개하는 변수, 파라미터이다. 난 특별한 용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함수의 괄호 내부에 입력하는 변수를 특별하게 매개 변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건 서브루틴인데 이 서브루틴처럼 하찮은 게 아니다. 얘는 너무 멋진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특별히 프로시저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라는 것을 가지는 서브루틴, 그것을 프로시저라고 조금 더 특별하게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 녀석을 서브 프로그램, 서브루틴 아니면 메서드라고 불러도 용어적으로 틀린 것은 아닌데요. 너무 많은 개발자들이 이렇게 매개 변수를 갖는 서브루틴은 특별히 프로시저라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시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러한 프로시저 문법을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짧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한번 수학에서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시저를 활용해서 def fx라는 이름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겠고 내부에서는 외부의 결과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고 이 아웃풋은 x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라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면 F10이라고 입력을 하고 프린트 아웃풋을 출력하면 되겠고요. F20이라고 입력하고 아웃풋을 출력하면 될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프로시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이라는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코드의 실행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그냥 실행해도 00이라고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프로시저 내부에서 프로시저 외부에 있는 변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방금 케이크 남은 무게는 됐는데 뭔 소리라고 있는 거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얘는 되고 왜 아래 녀석은 안 되는지는 이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파이썬은 이러한 코드를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코드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코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녀석을 굳이 사용하고 싶다면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걸 쓰는 거다 라는 형태로 추가적인 설명을 달아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런 코드가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파이썬은 문법적으로 이런 코드를 허용하지 않게 만들어졌다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코드가 위험하냐? 이 아웃풋의 값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제대로 추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F20을 실행해서 이 변수의 값을 바꿨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그냥 이 아웃풋은 10이다 라고 입력을 해버리면 이 변수가 제대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자체를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버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F20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코드를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법이 바로 함수라는 문법입니다. 함수는 수학에서 가져온 용어이고요. 이 fx라는 코드 자체가 값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변수는 생각하지 말자. fx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 해서 return이라는 특별한 키워드를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프로시저에 return 값이라는 특별한 값을 갖게 만든 것이다 라고 용어를
일단 잠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문법이 막 지나가서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요. 문법과 관련된 용어는 다음 강의부터 또 차근차근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은 왜 이런 흐름으로 이게 나오게 되었는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제대로 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용어를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코드 전체를 프로그램 또는 루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녀석을 프로시저다 또는 메서드이다 라고 불러도 큰 문제는 없지만 현대에 와서는 요 용어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용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코드에서 작은 부분, 요 부분을 서브 프로그램 또는 서브 루틴이라고 표현을 한다. 마찬가지로 프로시저나 메서드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용어는 아니지만 소통에서 약간 헷갈릴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 프로그램, 서브 루틴 중에 매개 변수를 갖는 서브 프로그램, 서브 루틴을 특별하게 프로시저라고 부른다. 그리고 프로시저 중에서 리턴 값을 갖는 프로시저를 함수라고 부른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후에 여러분이 클래스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함수는 특별하게 또 메서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용어가 구분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지금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은데요. 옛날에 이런 정의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이를 굉장히 빡빡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에이다 같은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면 프로시저를 만드는 문법과 함수를 만드는 문법이 완전히 분리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비슷한 건데 문법을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있냐?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함수라는 문법 내부에 프로시저를 만들 수 있는 문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썬에서도 함수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라는 문법을 활용해서 프로시저를 만들 수 있고 함수를 만들 수 있고 메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함수와 관련된 용어를 쭉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함수라는 문법을 차근차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